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름 FOMC 회의가 있으면서 사실 중요한 위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전에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자, 오후 시간에 어제 시장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것은 아무리 추세가 상방에 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뭐 숏을 탄다거나 그렇게 하실 시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제 회의를 두고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뭐 시장이 이겼다 뭐 아니면 뭐 파월의 굴복 뭐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FOMC를 저는 이번에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이전의 추세, 즉 발표됐던 CPI나 이런 곳들에서 특히나 이제 WTI 같은 경우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연준이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인플레를 잡는 것이 연준의 유일한 목표이고 주식시장은 그에 따라 부차적으로 움직이는 두 번째 어떠한 주식시장만을 위해서 정책을 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물가가 잡히는가 여부를 체크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전 12월이나 11월 계속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흐름이 나왔고 뭐 실업률이라던가 침체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고용적으로 호조적인 부분이 나왔지만 이것을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골디락스 얘기를 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나 실업률이나 어느 한쪽으로 강하게 즉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인플레가 잡히고 실업률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 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어떠한 골디락스 구간에서 주식이 어떻게 보면 이전의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 포지션 자체는 이전에 강조드렸던 방향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인플레가 잡히고 채권 시장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먼저 꺾여서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렇다면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되고 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피크아웃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만 잡혀준다면 연준의 포지션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혀가는 모습만 나와준다면 연준이 FOMC 회의를 통해서 뭐 금리를 여기서 더 큰 폭으로 갑자기 인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볼커와 같이 뭐 엄청난 수준의 금리 인상을 또다시 이어가는 등의 어떠한 기행은 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대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시장의 어떠한 상황을 살펴본다면 자,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 올라갈 것처럼 반등 포지션에 한번 왔다가 보시는 것처럼 다시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당분간 주식시장이 또다시 안정되거나 상승하는 흐름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년물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상승을 할 것처럼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또 3일 만에 이런 식으로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뭐 하락을 할 것이다, 숏을 친다거나 하기에는 사실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채권의 수익률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방 추세로 잡혔다고 볼 수가 있고 인플레 같은 경우만 튀어오르지 않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계속해서 이전처럼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석유 가격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상방으로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나 MACD 값이 올라갔다가 또다시 이격도를 줄이면서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어요. 즉 석유 가격 역시도 추세가 하방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석유 가격이 하방으로 잡혀 있고 채권의 수익률 자체도 현재 하방으로 또다시 잡혀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FOMC 회의에서 돌발적인 변수가 나온다는 걸 굳이 예측할 이유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축배를 들 그런 시기가 아니라 조금 투자할 만한 당분간은 조금 그래도 옛날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투자할 만한 시장이
조성이 됐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200일선을 확실히 뚫고 안착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13,000선까지도 도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거기까지 도전을 한다고 하면 뭐 이것이 계속해서 뚫고 상방을 치고 이전처럼 강한 랠리를 만들기에는 뭐 사실은 연준이 어떻게 보면 돈풀기를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전에 풀어놨던 돈이 워낙 천문학적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주식시장이 2, 3,000포인트는 올라갈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승 자체가 짧다고 보았을 때 우리는 돈이 몰리는 섹터에 더 집중을 해야 단기적으로 돈을 빠르게 혹은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SOXX 같은 경우는 어제 반도체 쪽에서도 강한 상승이 나왔고, 자, 오늘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뭐 2차전지 역시도 강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2차전지나 반도체 같이 사실 이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기술주에 들어갈 시기다. 꼭 이렇게 시장이 기술주 흐름으로, 즉 채권이 안정됐기 때문에 기술주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럴 때 다우존스에 들어가는 그런 식의 또 청개구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이 불안감 속에 있을 때 이렇게 강한 랠리가 나왔었고, 지금은 반도체나 뭐 2차전지 뭐 이러한 식들의 뭐 로봇, AI 같은 클라우드, 이러한 기술주들 중심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세를 타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자, 어제 같은 경우 또 4% 상승이 나왔어요.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고 해서 뭐 바로 매도를 고려하실 만한 그런 포지션은 아니고, 워낙 지금 돈 자체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200일선이나 대추세선인 250선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켜보셔도 되는 위치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리튬이나 이러한 쪽들도 좋은 에너지 받으면서 200일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돼요.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정배열 추세 계속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럼 혹시나 이제 저저번 영상을 참고를 해주신다면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었어요. 즉, 우리는 이것이 떨어질지 올라갈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승의 추세가 무너지는지만 체크를 하면 된다. 거기에 우리가 무슨 FOMC니 파월이니 뭐 인플레니 이런 것들을 뒤늦게 갖다 붙여봤자,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뒤늦게 오르고 나서 뭐 인플레가 어쩌고 파월이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서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월의 발언 자체도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논리적인 구성을 만들어야지 항상 뭔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혹은 하락이 나오고 나서 뒤늦게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 게 습관이 된다면 그거는 사실상 투자라는 게 아니라 칼럼을 쓰는 게 더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돈을 버는 게 목표인 거고, 돈을 버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재산을 증식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 돈을 잃어도 된다 라는 마인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여건이 되었을 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뭐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확보하고 주주 입장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늘어나는 매출에 따라 올라가는 주가로 인해 보상을 받고, 이런 식의 선순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투자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전 같은 경우는 금리가 5%, 0.25%에서 5%, 4%까지 올라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빠졌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 쪽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이 나오고 하락 추세, 그리고 금리 시장 채권 수익률에서도 어느 정도 하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돈이 다시 주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치가 있는 섹터들은 다시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유의 깊게 보면서 그러한 돈이 흘러가는 것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즉 샴페인 같은 거 터뜨리지 마시고, 지금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뭐 오른다, 폭락이다 그렇게 장난치듯이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1월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1월 8일 영상도 있고 6일 영상도 있고 뭐 돈 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즉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회가 지나고 나서는 비관론자가 되거나 뭐 낙관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보다는 항상 중립 포지션에서 어제 FOMC 회의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결과였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다음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물가 부문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려는 움직임만 나와도 연준은 주식시장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서 오늘 시장과 내일 시장, 이번 주, 다음 주 시장도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